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드니 사랑도 욕망도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인가, 아니면 배경 후엔 부부가 그냥 서로 편한 친구처럼 지내면 그만 아닌가. 만약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85세의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30년 넘게 무려 5만 명이 넘는 중장년과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과 건강, 그리고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이어주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1세 김영숙 여사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45년 차. 김 여사는 남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며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폐경 후 찾아온 질건조함과 성관계 중 통증 때문에 잠자리가 부담스러워졌고,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김 여사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 동반자로만 보는 거죠.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김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죠. 영숙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로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몇 가지 간단한 조언과 실천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만에 김 여사 부부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날이 늘어났고,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제 나이에도 이런 행복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용기와 실천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여성의 성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욕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둘째, 부부의 친밀감을 되찾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셋째, 건강한 성생활로 100세까지 활력과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에도 정말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생활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랑과 건강을 이어주는 더 깊은 연결이라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먼저 여성의 성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폐경이 오면 성욕도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나이에 성생활을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걸까? 만약 이런 고민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60대 한국 여성의 70%가 여전히 성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본능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박세훈입니다. 오늘 여성의 성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자신과 부부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68세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 씨는 폐경 후 몇 년 동안 남편과의 잠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질건조함과 가벼운 통증 때문에 점점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고 어느새 대화마저 줄어들었죠. 이 씨는 제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욕망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함께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죠. 수진 씨, 성격은 나이에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부부가 매일 저녁 10분씩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간단한 생활 습관을 조정했어요. 놀랍게도 3개월 후 이 씨는 환한 미소를 띠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제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녀의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라며 웃더라고요.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올바른 이해와 작은 실천으로 새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폐경이 성격의 끝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질건조함이나 성관계 중 통증 같은 신체적 변화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성욕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욕은 뇌와 마음에서 비롯되는 본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여성의 30%, 심지어 80대 여성의 15%가 꾸준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학회 자료에 따르면 90대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죠. 나이는 성욕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관계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선물을 주는지예요. 성관계를 하면 옥시토신,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해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주 1, 2회 성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은 심장병 위험이 3소나 낮아진다고 해요. 또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기죠. 이수진 씨가 몸이 살아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과학적 변화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성욕이 있는 게 이상한 걸까? 저는 단언컨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오히려 이 본능을 억누르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 약해지고 심지어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특히 60대, 70대 여성들은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삶의 기쁨을 되찾았어요. 그들은 말했죠. 내가 아직 여자구나.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물론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폐경 후 겪는 건조함이나 통증은 성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배고프지만 위장이 약해 밥을 못 먹는 상황과 비슷해요. 배고픔, 즉 성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다행히 이런 불편함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욕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가요? 내 나이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수진 씨의 미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선교기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선물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성관계가 꼭 삽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부부의 친밀감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성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삽입만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정한 성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부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 그게 바로 성의 본질이에요. 오늘은 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며 79세 최미경 여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의 삶을 지켜본 박세훈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걸 함께 느껴보시겠습니까? 최미경 여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5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70대 후반에 접어들며 관절염과 허리 통증 때문에 삽입 섹스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죠. 선생님, 이제 저희 나이에 그런 건 사치 아닌가요? 그냥 서로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깊은 유대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경 씨, 성은 삽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를 느끼는 모든 순간이 성생활이에요. 그렇게 최 여사 부부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어요. 삽입 대신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어깨를 주무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옛날 연애 시절을 추억했고, 또 어떤 날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TV를 봤죠. 몇 달 후, 최의 여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요즘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와요. 그녀의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하더군요. 이 부부의 비결은 간단했어요. 성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감정적 교감으로 확장한 거였죠. 사실 성은 포옹, 키스, 손잡기 같은 스킨십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작은 접촉들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서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10분씩 스킨십을 나눈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25%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횟수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핵심이에요. 만약 삽입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거나 서로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함께 샤워하면서 가볍게 등을 문질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순간들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연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74세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면 결혼 첫 해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요.
김 씨 부부는 이제 매일 밤 5분씩 서로를 안고 잠드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작은 변화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성생활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삽입이 어렵거나 불편하더라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시간을 내고 진심으로 연결하려는 마음이에요. 최미경 여사 부부처럼 여러분도 작은 스킨십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어떤 스킨십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배우자와 단 5분이라도 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어요? 그 따뜻한 순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성생활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다행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더 편안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함께 이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관계 중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부부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본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66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는 실용적인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박정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폐경 후 몇 년 동안 질 건조함 때문에 성관계가 고통스러워졌다고 했죠. 선생님,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정희 씨, 그런 불편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것도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2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바로 수용성 윤활젤과 케겔 운동이었죠. 박정희 씨는 매일 10분씩 케겔 운동을 시작했고 부부가 함께 윤활젤을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3주 뒤 박 씨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80%나 줄었어요. 이제 남편이 더 자주 웃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죠.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이 부부의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 덕분이었죠. 먼저 케겔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이 근육은 질과 방광을 지탱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질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방법은 정말 쉬워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멈추듯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기를 10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23번.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23주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4주간 케겔 운동을 한 여성은 성관계 중 통증이 평균 60% 감소하고 성생활 만족도가 30% 높아졌다고 해요. 박정희 씨처럼 이 작은 운동이 부부의 시간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죠. 다음으로 수용성 윤활젤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이 건조해지면 성관계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수용성 윤활젤은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줍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관계 전에 소량을 바르면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선사하죠. 중요한 건 반드시 수용성 젤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일 기반 제품은 피부 자극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김영자 씨는 윤활젤을 처음 사용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요. 부끄럽게 참을 필요가 없었는데 김 씨 부부는 이제 윤활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약국에서 1만 원 내외로 살 수 있는 윤활젤, 그리고 하루 10분 투자하는 케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시작하려는 용기예요. 박정희 씨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작은 첫걸음을 내디딘 덕분에 부부의 웃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케겔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TV를 보며 10분 투자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활젤이 궁금하시다면 약국에 들러 약사님께 가볍게 물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드는 데는 신체적 준비만큼이나 마음의 연결도 중요하죠. 다음 이야기에서 대화가 어떻게 부부의 성생활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함께 이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는 대화가 줄어든 탓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단 15분의 솔직한 대화가 부부의 성생활을, 나아가 관계 전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가 대화의 힘으로 사랑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본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73세 오미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대화가 어떻게 부부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성욕 강화제가 되는지 나눠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따뜻한 대화로 부부의 연결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미란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결혼 48년 차 오 씨 부부는 5년 넘게 각방을 쓰고 있었죠. 폐경 후 성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어느새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어요. 오미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포기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도 속마음을 꺼내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 씨에게 간단한 제안을 드렸죠. 미란 씨, 매일 저녁 15분만 TV를 끄고 서로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큰 주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미란 씨 부부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늘 기분이 어땠어? 점심에 뭐 먹었어?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죠. 2달 뒤, 오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도 외로웠다고. 저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다고요. 그 후로 침대에서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오 씨의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예전 연애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라며 웃더군요. 이 부부의 변화는 비싼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단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15분의 대화가 가져온 기적이었죠. 대화는 부부의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죠. 특히 성생활에서는 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직접적인 주제를 꺼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더 자주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라거나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해. 같은 가벼운 말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거든요. 연구에서도 대화의 힘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 존스 화일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상 대화하는 부부는 성생활 만족도가 40% 더 높았어요. 또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부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늘어난다고 해요. 제가 만난 68세 이경숙 씨는 대화를 시작한 뒤로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이 씨 부부는 몇 년간 말없이 지냈지만 매일 저녁 10분씩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다시 가까워졌죠. 이경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요. 이 부부는 대화 덕분에 침대에서도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색하다면 아주 작은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오늘 무슨 재미난 일 있었어? 요즘 뭘 제일 하고 싶어? 같은 질문들이 좋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만약 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면 부드럽게 접근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처럼요. 이런 대화는 부부가 서로의 욕망과 필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에 담아뒀던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오미란 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대화의 문을 열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 보세요. 오늘 저녁 단 5분이라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부부의 성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마음의 연결뿐 아니라 몸의 준비도 중요하죠. 다음 이야기에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가 어떻게 성격과 활력을 높여주는지 알아볼게요. 함께 이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성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운동,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습관이 부부의 소중한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로 삶의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본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70세 최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습관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깨우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최영자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늘 피곤하고 남편과 가까워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성욕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결혼 45년 차. 최 씨는
일상 속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자씨, 걱정 마세요. 비싼 약 없이도 몸과 마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2가지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죠. 주 3회 30분 걷기와 식단에 몇 가지 음식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최영자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뒤, 최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지니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졌어요. 요즘은 저녁에 같이 산책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녀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죠. 아내가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최영자 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운동, 식단,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습관이었어요. 이 간단한 변화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먼저 운동의 힘부터 알아볼까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성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특히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선격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 3회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수영장에 가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여성은 성생활 만족도가 20% 높아지고 피로감이 30% 줄었다고 해요. 제가 만난 67세 김옥순 씨는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남편과 더 자주 웃게 돼요. 예전엔 몰랐던 에너지가 생겼어요. 김 씨 부부는 이제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며 데이트하듯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다음은 식단의 역할이에요. 특정 음식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즉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 선격과 기분을 북돋아줍니다. 연어, 호두, 아보카도,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이런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연어는 비타민 D로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최영자 씨는 매일 아침 호두 몇 알과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맛도 좋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웃더군요. 이런 음식들은 한국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도 간단하죠. 일주일에 2~3번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선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7술 8시간 잠을 자려고 노력하세요. 또 금연과 절주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성기능을 돕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명상을 한 여성은 성생활 만족도가 25% 높아졌고 스트레스가 35% 줄었다고 해요. 최영자 씨는 명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남편과 더 진솔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이 작은 습관이 부부의 친밀한 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죠.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요. 동네 한 바퀴 걷기, 호두 몇 알 먹기, 잠들기 전 10분 명상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깨우고 부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최영자 씨처럼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습관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몸이 준비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번 주 식단에 호두나 연어를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 20분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어떤 느낌인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선 몸과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몇 가지 주의사항도 필요하죠. 다음 이야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나눠드릴게요. 함께 이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기본, 건강과 위생입니다. 성생활은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이 작은 주의사항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본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67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나눠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성생활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함께 해볼까요? 이명숙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부끄러운 듯 낮은 목소리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성관계를 하고 나면 자꾸 불편함이 생겨요. 감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졌어요. 결혼 40년 차. 이명숙 씨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어색해지고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명숙 씨, 걱정 마세요. 간단한 위생 습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관계 전후 철저한 위생 관리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죠. 몇 주 뒤, 이명숙 씨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염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젠 남편과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녀의 남편도 한마디 덧붙였죠. 아내가 편안해하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요. 이 부부의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주의 덕분이었어요. 먼저 위생의 중요성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성관계 전후 개인 위생은 감염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관계 전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손과 손톱을 깨끗이 유지하고 칫솔질로 구강 위생도 챙기시면 좋아요. 이런 작은 배려가 부부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는 부부는 요로 감염이나 지렴 같은 문제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이명숙 씨도 샤워와 위생 습관을 꾸준히 지킨 뒤로 감염 걱정 없이 부부 시간을 즐기게 됐죠. 제가 만난 71세 최순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부끄러워. 말하지 않은 게 후회돼요. 라며 웃더군요. 다음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주의도 꼭 필요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 약물은 선격이나 질윤활에 부작용을 줄 수 있죠. 이런 경우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65세 김정옥 씨는 당뇨 때문에 성관계가 불편했지만 의사와 상담하며 약물과 식단을 조정한 뒤 훨씬 편안해졌어요. 선생님, 그냥 참지 않고 말하길 잘했어요라며 미소 짓더군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기보다는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하세요. 손잡기, 퐁,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는 작은 접촉이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해줍니다. 만약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부부의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전문 진료를 받은 여성은 성생활 관련 불편함이 70% 줄어들었다고 해요. 건강한 성생활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어떤 작은 준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명숙 씨처럼 위생 습관 하나만 바꿔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은 잠시 내려놓고 부부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번 주 관계 전후 샤워하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건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사에게 가볍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떤 느낌인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나눈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이 100세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의 성격과 건강한 성생활을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의 삶에 작은 변화를 전해온 박세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과 실천할 용기가 싹텄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정리하며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핵심을 되짚어 볼게요. 첫째, 성욕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폐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둘째, 성은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손잡기와 포옹 같은 친밀한 순간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셋째, 수용성 윤활젤과 케겔 운동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신체적 불편함을 줄이고 편안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넷째, 부부 사이의 대화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단 15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관계를 새롭게 바꿀 수 있죠. 다섯째, 걷기, 좋은 음식, 명상 같은 생활습관 변화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생활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이 모든 비결은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용기와 실천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여정을 시작하며 들려드렸던 71세 김영숙 여사님의 이야기요. 결혼 45년 차. 김 여사님은 남편과의 거리감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 매일 밤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 케겔 운동으로 몸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하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김 여사님은 매일 밤 남편과 손을 잡고 잠들며 이렇게 말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다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고 여러분께도 같은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아니에요. 단 한 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밤 배우자와 단 5분이라도 마주 앉아 손을 잡거나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동네 공원을 10분 산책하며 몸을 깨워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부부의 시간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시도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기분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100세까지 사랑하며 웃으며 서로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용기, 그리고 오늘 나눈 작은 비결들이 그 길을 열어줄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과 사랑의 비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함께 시작한 야가 이 여정, 앞으로도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